자, 안녕하세요. 5월 2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. 5월 2일입니다. 아주 오늘 안개가 되게 많이 꼈어요. 안개가 아주 자욱합니다. 네, 조심해야죠. 자, 오늘 기말고사 저한테는 마지막 날이에요. 오늘 마지막 기말고사. 어저께 기말고사 애들은 다 봤고 오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. 2시에서 4시. 그것만 하면 이제 이번 학기 공식적인 학교 일은 끝나고 다 채점을 열심히 해서 성적만 넣으면 돼요. 토요일까지. 자, 어느새 또 그렇게 시간이 갔습니다. 날씨 뭐 무지 좋고요. 오늘 88도까지 올라간대요. 진짜 더운 거예요. 88도면 몇 도냐? 한 20, 한 8도? 되나? 28도, 29도? 환산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88도면 되게 더운 거예요. 차는 뭐 완전히 뭐 거의 100도 될 거예요. 오늘 안개가 껴서 햇빛이 이제 쨍쨍 나지 않아서 눈이 편하네요. 자, 네, 지금 뭐 경제가 아주 전망이 어둡습니다. 금리를 거의 안 내릴 수 있다. 올해 금리를 거의 안 내릴 수 있다 그러고 더 나가서 금리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. 그 FOMC 미팅이 이번 주에 하나 뭐 그런데 아주 전망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뭐 주식 다 떨어지고 5월 달에 이제 피바다가 될 거예요. 5월 달에 주식 많이 떨어지고, 그다음에 지금 암호화폐도 지금 비트코인도 엄청 떨어졌어요. 73,000, 4,000까지 갔던 게 지금 57,000이에요. 57,000. 야, 사람들 참 철렁하죠. 한국에 7만 넘고 68,000 이럴 때 막 억대로 사는 사람도 꽤 많은데, 그죠? 그래서 참 모르는 거예요. 근데 뭐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르는데 등락폭이 30%가 되면서 오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참 그냥 쭉 오르는 게 아니에요. 등락폭이 30%라니까요. 73,4천에서 30%는 뭐야? 37에 21. 거의 5만 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5만 불까지. 근데 57,000이면 6,000이면 양반인 거죠. 거의 5만 불까지 와야 30%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그래도 올라갑니다. 사람들의 이제 기분을 나쁘게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거예요. 그 블랙락이라는 그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신증권 이런 그 금융회사거든요. 금융자산. 블랙락이 미국 1위인가 2위예요. 자산운용 크기로. 걔들이 비트코인 ETF 했다니까요. 근데 뱅가드는 안 했어요. 뱅가드는 자기의 그 어떤 금융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뱅가드는 비트코인 ETF를 안 했어요. 뱅가드도 1, 2위 하는데요. 블랙락이 1위고 뱅가드가 2위인가, 뭐 뱅가드가 1위고 걔가 2위인가. 큰데요. 다섯 손가락에 다 드는데요. 근데 어떻게 될까? 그죠? 어떻게 될까? 아이고야, 저 길가에 서 있는 차 남의 일이 아닙니다. 저 남의 일이 아닙니다. 예. 저희도 이제 차 쓰기 전에 빨리 7월 달에 사야죠. 7월 달에 산다니까 애들이 그냥 왜 7월 초에 안 사냐고. 왜냐면 새 차 타고 어디 한번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, 그죠?
토요일날 부지런히 좀 놀러 다녀야죠. 방학했으면 가까운 데부터 해가지고 부지런히 좀 동네 좀 놀러 다녀야죠. 하나도 안 다녀서. 1박 2일 안 하면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요. 자, 그래서 그런 블랙락이라는 자산운 용사가 ETF 했어요. 네,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. 네. 요즘 이제 또 유튜브를 보면은 코인 얘기 덜해요. 테슬라 얘기 그렇게 하다가 테슬라가 그렇게 다 떨어지니까 테슬라 얘기 안 하다가 또 조금 올리니까 하고, 그냥 조회수 장사니까. 참. 근데 꾸준한데 장사 없다. 꾸준한데 진짜 장사 없어요. 꾸준히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. 저도 좀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 계속 못하고 있네요. 집에 운동기구까지 다 있는데. 근데 이제 테니스는 꾸준히 하죠. 테니스는 최소 한 주에 한 번씩 꾸준히 하는데, 정말 이제 방학 때가 돼가니까 이를 악물고 이제 운동해야죠. 정말 그래도 놓진 않아요. 뭐 이렇게 심하게 아주 그냥 손 놓진 않아요, 운동하는 게. 근데 다행이죠. 자, 경제로 돌아와서 어쨌든 내년 말에 안정됩니다. 내년 말에. 올해 말은 대선이 있어서 또 요동칠 거고,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한 번이라도 내려야지, 안 그러면 뭐 바이든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. 지금 뭐 사실 경제 지표는 뭐 그렇다 치고 서민 경제는 진짜 안 좋아요. 진짜 안 좋아요. 서민 경제는 정말 안 오른 게 없고, 그나마 기름값이 덜 해가지고 덜 올라서 이렇게 그래서 사는 거예요. 기름값 오르면 미국 폭등 나요, 거의 그 수준이에요. 근데 미국이 보면은 세계 2위인가 산유국이래잖아요. 이제 하도 캐가지고 비축유 다 풀고 하도 캐고 그래가지고 그런 산유국이 된 거예요, 미국이. 그러니까 뭐 오페크에서 뭐 감산을 하든 뭐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. 항상 산불대 초중반, 저희 지역에서는 산불대 초중반, 초반 하면 땡큐고 뭐 중반도 하는 거죠. 근데 캘리포니아는 5불 가는 거죠. 거기는 참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 폭동 나고 막 아이고 참. 물론 이제 가보면 이제 덜하죠. 뭐 그런 지역은 극히 일부겠죠. 근데 참 이런 남부 시골에서 바라보는 캘리포니아 관점은, 야, 그 참 못 살 동네다.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게 좋은 거예요. 퇴직금이라도. 그리고 뭐 거기 날씨 좋고 뭐 이런 모든 걸 감안하면은 충분히 있을만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죠. 죽는다 해도 그렇게 못 살겠으면요 사람들이 다 빠져요. 웬만하면 좀 많이 빠졌다고 하죠. 그래도 캘리포니아 인구가 4천만 넘어요. 거의 우리나라
대한민국 육박하는 거예요. 경제는 더하죠. 참 대단한 건데요, 거기가. 그래도 살만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꾸역꾸역 모여서 다 사는 거죠. 살만하니까. 자, 그래서 꾹 참고 잘 지내야 됩니다. 동네도 그렇고 뭐 그래도 이 동네는 그 물가 영향을 그래도 덜 받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. 가장 싼 동네 중에 하나니까. 여기도 이제 저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도 슬슬 비쌀 거예요. 여기 지금 노는 땅에 꼴을 못 봐요. 목화밭을 다 없고 집을 다 져요. 아파트 짓고 집 짓고. 왜냐하면 이제 사람 늘어날 거 뻔히 아니까. 그죠? 목화밭 해봤자 그 정해져 있잖아요. 수익이. 근데 땅 팔고 집 짓고 투자하면은 이제 훨씬 수익 많이 나오니까. 여기도 돈 있으면 집을 좀 사놓으면 좋은데 뭐 쉽지 않죠. 집을 다운페이 값이 고급차 하나 사는 값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집 사기가 쉬운 편인 거예요. 사실은. 그죠? 사실은 쉬운 편이에요. 새가 잘 나가니까 또 쉬운 편인데,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뭐 20년 17년 됐으니 진짜 주변에 이렇게 차 오래 타는 사람들 없죠. 네, 없죠. 근데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교수 주차장 가면 볼 수 있어요. 교수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교수 주차장 가면 차들이 이래요. 물론 좋은 차도 있죠. 근데 대부분 좋은 차 별로 없어요. 그 중에서 제 차가 이제 짱이네요, 짱. 아이고, 참. 일주일 전부터는 브레이크 패드를 가르라고 불이 들어오네요. 아니, 근데 이 차 지금, 오늘 내일 하는데 브레이크 패드 갈아야 돼? 제가 볼 때 오늘 내일 하면서 한 3년 갈 거예요. 만약에 차 사면은 이제 제 와이프 차를 제가 타고, 그 다음에 이 차는 그냥 남겨놓으려고요. 보험료 싸거든요. 그러니까 보험료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그냥 남겨놓으려고요, 차를. 그래서 차 고치고 그럴 때 또 한 대 더 필요하니까 다니려면 쓰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타면서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브레이크 패드는 갈아야 되는데 들여다 봐야죠. 브레이크 어떤 쪽인지. 이 차 제가 사고 브레이크 패드 한 번도 안 갈았어요. 렉서스는 갈았는데 이 차는 한 번도 안 갈았는데 때가 온 거죠. 근데 부품도 아마 무지 비쌀 거예요. 렉서스도 브레이크 패드 또 갈아줘야 되는데.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한번 들여다봐야죠. 이것도 자꾸 이제 나이 드니까 들여다보기 싫더라고요. 원래 차 제가 막 잘 고치는데 자꾸 귀찮아져. 이제 나이 드니까 좀 귀찮은 게 있어. 그리고 이제 차 고치는 게 다 되게 빡세거든요. 다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나사도 안 풀리고 뭐 그냥. 그러니까 차를 섣불리 못 고치는 게, 만약에 나사를 풀다가 안 풀리면은 어떻게 해요? 뭐 최악의 경우에는 고치러 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날 안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고, 그래서 함부로 뜯지 못해요. 차를 그 집사람이 또 끌고 나가니까. 옛날 같으면 집에 집사람이 있었으니까 이 차가 고장나도 차 한 대는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근데
차를 끌고 나가니까 이 차를 고치다 보면 잘못되면은 뭐를 부속을 또 사러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차. 근데 저는 방학이 있지만 집사람 방학이 없으니까 차 한 대 있으면은 걔를 함부로 뜯지 못해요. 그러니까 차를 사면은 얘를 하나 스페어로 남겨놓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죠. 보험료가 안 비싸니까. 네. 보험료가 2대 합쳐서 6개월에 한 6, 70만원 내나? 되게 싼 거예요. 네. 한 달에 차 한 대당 5만원 내는 거, 5만원. 5만원? 아니, 6, 7만원? 싼 거예요, 되게. 물론 보험도 좋은 거 안 들었죠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차를 이제 그냥 레지스트레이션을 없애가지고 보험료 안 내고 막 그렇게 하려다가 아예 뭐 그렇게까지 핸드폰 요금도 얼만데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경제는요 쭉 참고 기다려야 돼요. 죽어라 하니까 어느새 이제 뭐 6월달 5월 지금 5월이잖아 5월 1일인데 6월달 지나고 그러면 이제 상반기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눈 딱 감고 꾹 참고 잘 지내야죠 그냥. 어쨌든 경제가 그렇습니다. 경제가 그렇고요. 뭐 정치 뭐 이대로 가면 트럼프 되는 거예요. 미국 정치는 경제가 그러니까 정치 얘기 잘 나오지도 않아요. 미국에 정치 얘기 잘 나오지도 않고 이대로 가면 트럼프가 된다.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또 다 갈아엎고 막 난리 치겠죠. 한 내년 또 뭐 정신 없는 거예요. 만약에 연임되면은 사실 그냥 말씀드리듯이 바이든이 되면은 한국이 안 좋아요. 네. 바이든이 되면은 한국이 안 좋아요. 미국에는 그냥 스테이블하게 가기에는 미국에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괜찮은 것 같고 미국으로 보면은 이제 바이든이 더 괜찮고 물론 이제 공화당 사람들이 싫어하겠죠. 근데 자국의 이익이나 이런 걸 챙겨볼 때는 왜냐면 트럼프는 그냥 포퓰리스트거든요. 포퓰리스트가 뭐냐면 그냥 아젠다 하나를 잡아서 그게 전부이냐. 뭐 이민자들이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해가지고 그걸 이제 포퓰리스트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. 포퓰리스트예요. 그래서 그거 하면 이제 정치라는 게 사실 따져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감정이에요. 정치는 뭐 경제도 감정이라는데 정치는 그냥 감정인 거예요. 뭐 윤석열이 뭐 싫다 이재명이 싫다 그게요 감정인 거예요. 사람의 감정. 사람들이 되게 이성적으로 뭐 1, 2, 3, 4, 5번 10번까지 100번까지 써서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이러니까 나는 이재명이 좋다 뭐 이러니까 나는 윤석열이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랑 비슷한 기저와 맥락에서 뭐가 기분 나쁘면 쟤는 죽일 놈인 거예요. 그걸 이렇게 다 일일이 대조해가지고 따져보면서 다 합해봤더니 얘 이재명이 좋다 윤석열 이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인 거예요. 굉장히. 그러니까 누가 그 감정을 갖다가 뺏어오냐 그게 정치인 거예요. 근데 감성을 뺏어오는 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냐 그거 아니거든요. 그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. 그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. 그
내릴 경우가 무지 많아요. 당해봐야 아는 거죠. 당해보고 이제 아는 거죠.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뭐 트럼프가 뭐 정치합니까? 모르잖아요. 뭐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. 뭐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건 없는 거고, 그래도 비슷하게 가야죠. 그래도 바이든은 정치계에서 수십 년 장뼈가 굵은 사람이라 정치 문법을 벗어나지 않고 테두리 안에서 플레이를 하는데, 트럼프는 이제 정치 문법이 없는 거죠. 그럼 이제 큰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거고, 미국에서 미국이 본다면, 그죠? 미국이,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. 혹자가 말하기를 하도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니까 누가 돼도 상관없다. 그냥 어차피 미국은 시스템에 의해 굴러간다. 그런데 아무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도 그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공무원들 다 눈치 보고 다 정책 하나하나, 그러니까 뭐 천지개벽은 안 하지만 민주당이 된다고 뭐 천지개벽하고, 민주당에서 공화당 된다고 천지개벽은 안 하지만 그래도 영향이 꽤 있죠. 네. 그래서 뭐 바라기는 이제 뭐 제 정치적인 이제 견해 바라기는 한번 바이든이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여러 가지 이유로. 근데 이제 한국의 또 입장에서 보면은,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하는 게 좋아요. 바이든은 워낙 종이에다 써놓고 막 잘근잘근 막 조지는 스타일이라, 이제는 뭐 미국도 뭐 그냥 눈치도 안 보고 저 의리도 없고 뭐 볼 것도 없고 이제 깡패잖아요. 완전 그냥 깡패 국가가 됐어요. 그냥 경제에 관한 이제는 뭐 그냥 앞뒤 볼 것도 그냥 다 깡패 국가가 된 거예요. 대한민국이 갑질하고 난리치겠죠. 뭐 트럼프도 그렇지만, 트럼프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하지만, 바이든이 더 조목조목 더 체계적으로 이제 한국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. 요즘 북한 얘기 나옵니까? 안 나오죠. 한국에서도 안 나오고 어디서도. 북한이란 국가는 사라졌어요. 왜? 경제가 안 좋으니까. 정치도 골치 아프고. 북한이 끼어들 여력이 없는 거예요. 걔네들이 미사일을 쏘고 뭐 핵실험을 해도 북한 뭐 그것도 먹고 살 때 얘기지. 지금 한국도 급하고 미국도 급하니까 북한 얘기 하지도 않아요. 먹고 살만할 때,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 북한이 나오는 거지, 북한 얘기 나오지도 않습니다. 자, 오늘도 이제 좋은 날씨. 저 차 좋네요. 저 하얀 차 크고, 그랜 체로키, 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사주고 싶었던 그 차네요. 자,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아침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